이번 리뷰 영상은 원작 소설 지금 거신 전하는의 전체 줄거리 요약과 결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말 내용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스포가 담겨 있음을 미리 알려드려요. 최연소 대통령실 대변인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남자 백사원과 청운일보 자녀 홍희주는 차기 대권을 노리는 백사원의 아버지 백이용과 킹메이커를 자처한 청운일보 회장 홍일경의 전략적 유착관계로 정략 결혼을 하게 돼요. 하지만 백사원과 홍희주는 어떠한 대화나 감정적 소통을 하지 않은 채 쇼인도 부부로 산 지 3년쯤 되는 시점에 백사원에게 이상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오게 되면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날은 비가 많이 오는 퇴근길이었어요. 희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라디오며 내비게이션이 제멋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한순간에 자동차가 컨트롤되지 않게 돼요. 그 순간 뒷좌석으로 협박범이 들어와서는 희주의 목숨을 인질삼아 사원에게 첫 번째 협박을 시작하죠. 하지만 사원은 단칼에 협상을 거절하고는 시체가 나오면 그때 다시 연락하라며 협박범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려요. 이에 희주는 아무리 정략 결혼이라도 그래도 남편인데 이렇게까지 자신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에 그동안 눌러왔던 우라와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 그만 빗길에 교통사고가 나고 말아요.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 협박범은 도망갔고 차 안에는 협박범이 두고 간 휴대전화만 남아있게 되죠. 이제 제대로 빠기친 희주는 협박범이 두고 간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자신이 협박범인 척하며 두 번째 협박을 시작해요. 협박의 조건은 아내와 이혼을 하거나 20억을 내놓으라는 거였어요. 콕 집어서 20억인 이유는 시연과의 결혼계약 사항을 위반할 때 희주가 사원에게 줘야 할 위약금의 액수였거든요. 그렇게 둘은 밤마다 비밀스런 통화를 하게 되는데요. 한편 사원은 매일 밤 10시에 울리는 협박 전화를 통해서 그동안 자신이 무심했던 희주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의심을 하게 돼요. 그도 그럴 것이 협박범이 요구한 조건들을 보면 아내와의 이혼이거나 아니면 현금 20억을 내놓으란 건데 이것들은 모두 희주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원은 이놈이 희주를 잘 알고 있는 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원은 그동안 무심하게 묻어두기만 했던 희주에 대한 마음이 요동치며 묘하게 협박범을 질투를 하게 돼요. 사실 이 둘의 결혼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요. 원래 백사원과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사람은 희주가 아니라 희주의 언니 홍이나였어요. 하지만 결혼식 전날 갑자기 그녀가 사라지면서 희주가 언니의 자리를 대신 채운 거죠. 한마디로 희주의 역할은 양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일종의 인질일 뿐이었던 거예요. 청운일보 회장인 홍일경이 희주를 말도 안 되는 이런 결혼에 이용한 건 사실 희주는 김연희가 데리고 온 의붓자식이거든요. 홍일경 입장에서는 자신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 거죠. 게다가 계산이 빠른 홍일경은 희주를 이런 식으로 결혼시장에서 이용할 요량으로 받아줬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희주는 사라진 진짜 협박범으로부터 다시 협박을 받기 시작해요. 진짜 협박범은 희주에게 자신의 폰으로 사원을 계속 협박하라고 지시하죠. 만약 하지 않으면 희주의 목숨이 위험해질 거라면서요. 결국 희주는 진짜 협박범의 인질이 되어서 매일 사원을 협박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희주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사원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아이러니하게도 알 수 없는 자신감이 나오며 사원과 얼굴을 보고는 하지 못했던 솔직한 대화를 하게 돼요. 그렇게 이 둘은 서로에게 유일한 대화 상대가 되는데요. 사실 희주는 공식적으로 실어증 환자여서 말을 하지 못하거든요. 물론 가짜 실어증 환자지만요. 과거 교통사고가 나면서 의붓 언니인 홍이나는 귀를 잃었고 홍일경과 김연희 사이에서 낳은 귀한 아들은 죽게 돼요. 그리고 하필 이 집안에서 찬밥인 희주만 무사하게 되죠. 이에 김연희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어린 희주에게 교통사고 충격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걸로 꾸밀 것을 강요했고 어린 희주는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에 스스로 입을 다물어버려요. 그렇게 희주가 가짜 실어증 환자가 되면서 늘 차갑기만 했던 홍이나는 곁을 내주었고 그렇게 희주는 언니의 귀가 되어서 어디든 늘 함께 다니며 언니를 도왔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평생을 가짜 실어증 환자인 척 하면서 살았으니 남편인 사원도 그녀의 진짜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수밖에요. 한편 사원은 자신에게 걸려오는 협박범을 잡기 위해 계속해서 추적을 하던 와중에 희주도 협박을 받고 있는 모습을 포착하게 돼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 순간 희주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원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아내가 사실은 말을 할 수 있었다니요. 게다가 음성 변조된 협박범의 목소리에서
변조음을 벗겨보니 남자인 줄 알았던 협박범의 목소리는 여자의 목소리였고 차오는 이 목소리가 희주의 목소리란 걸 직감적으로 파악해요. 그렇게 협박범인 척하는 희주와 희주인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사원의 비밀 통화가 계속되던 어느 날 차원에게 진짜 협박범이 자신의 정체가 담긴 USB를 보내면서 차원은 진짜 협박범의 정체에 놀라고 마는데요. 진짜 협박범의 정체는 진짜 백사원이었거든요. 과거 백장호는 자신의 손주였던 진짜 백사원을 낚시터에서 죽이고 낚시터 주인이 기르던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를 백사원의 공석을 채울 가짜 백사원으로 키웠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리겠지만 사실 낚시터 주인이 기르던 아들의 정체는 백장호가 70에 얻은 혼외자였어요. 백장호는 자신의 명성에 누가 될까봐 이름도 지어주지 않고 버렸던 건데 시간이 갈수록 문제를 일으키는 진짜 손주보다는 자신의 혼외자가 집안을 이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한 백장호가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던 거죠. 물론 며느리였던 심규진이 시아버지에게 따졌지만 그의 강력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낚시터에서 이름도 없이 살던 12살의 어린 소녀는 갑자기 백사원의 공석을 채울 가짜 백사원으로 길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모든 상황은 죽은 줄 알았던 진짜 백사원이 살아서 가짜 백사원에게 이름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진짜 백사원의 뒤에는 친모인 심규진의 조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충격적인 반전은 심규진은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의 진짜 아들을 찾고 난 후 진짜 아들의 모습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자 심규진은 진짜던 가짜던 자신의 인생의 아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는 세상에서 백사원이란 이름을 없앨 계획을 짜버리죠. 그리고 고 백장호의 특별 다큐멘터리 상영회 날 그곳에서 사원이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열자 심규진은 그날을 디데이로 잡아 기념관을 폭발시켜 그 안에 있던 가짜 백사원을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전 방송사들은 일제히 사원이 죽었다고 보도를 해요. 심규진이 이렇게까지 요란하게 가짜 사원을 죽인 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백사원이란 이름이 더 이상 세상에 없다는 걸 알리기 위함이었죠. 물론 처음에는 시아버지에 대한 복수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심규진은 가짜던 진짜던 아들에게서 해방되고 싶었고 그렇게 세상에서 백사원이란 이름을 지워버린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는 모두들 사원이 죽었다고 하지만 희주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사원이 생방송으로 진행한 기자회견 중에 사원은 나를 찾아줘라고 희주만 알아들을 암호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곧바로 기념관이 터져버렸죠. 어쩌면 사원은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걸 알았던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사원이 공식적으로 죽은 지 100일이 되던 어느 날 갑자기 희주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기 시작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는 전화였지만 희주는 직감적으로 그 전화가 사원이라고 생각하고는 기지국을 추적해서 그곳으로 바로 출발하죠. 돌고 돌아서 이름도 집안도 모두 사라진 사원과 희주는 다시 재회하며 사랑을 확인하며 끝이 나요. 과연 드라마는 어떻게 다르게 흘러갈지 기대해보며 저는 곧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안 될까요?